아직 들을 말씀이 많은데 맥주가 지금 동나가지고 새로 하나 준비했는데 향이 섞일까봐 잔도 새로 하나 더 준비했어요. 그 다음 마실 맥주는 그린로스 마리타임 페일에일. 이것도 여기 뉴브런지 MBG 맥주인데 사실 이게 좀 더 기대가 돼요. 저는 페일에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까볼게요. 향 괜찮네. 이것도 근데 향은 괜찮네요. 이것도 약간 좀 열대과일 느낌이 있는데 귤은 아니고 좀 잠시만 한 번 더 마셔볼게요. 살짝 좀 자몽 느낌? 이 동네는 무슨 추워 죽겠는 동네에 무슨 열대과일류를 자주 넣는 느낌이야. 어울리지 않게. 약간 무게감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바디감은 딱 전형적인 아메리칸 페일 느낌인데 APA 펍 같은 데 가서 크래프트 비어 시키면은 APA 시키면은 나오는 딱 그 느낌이에요. 맛있다. 괜찮네. 오늘 맥주 다 성공적인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자, 아무튼 아까 시체들 좀 치우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산 이 동네 우드스탁에 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불편한 점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로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학교 갈 때, 일 갈 때 진짜 헬. 특히 저처럼 멀리 살면은 걸어서 50분, 1시간 작살납니다. 특히 여름에, 겨울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냥 아침에 눈 뜨는데 창문을 딱 봤을 때 비가 오고 있거나 눈이 오고 있거나 딱 봐도 추워 보인다. 사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 인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가 진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겨울에 하루는 출근하다가 약간 파인 곳에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깁스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 일요일날 마트를 너무 일찍 닫아. 5시에 닫거든요. 이러면 시간 맞추기에 빡세요. 심지어 토요일 이럴 때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장보러 못 갈 때 일요일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때 막 가기가 촉박해. 괜히 약간 좀. 그리고 네 번째, 쇼핑센터나 아니면 문화생활 같은 즐길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시는 주민들 분들도 약간 좀 타 지역 가서 자주 놀러 오거든요. 프레드릭턴이라고 좀 그나마 좀 큰 동네, 그나마 큰 동네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한국에서 큰 동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프레드릭턴이 한 5만 명 사나? 5만 명 좀 못 사나? 아무튼 그럴 텐데 그런 데 가서 많이 놀다 와요. 하지만 이것도 차가 있어야 가능하죠, 사실. 저도 그래서 가고 싶어도 버스도 하루에 한 편 있고 그리고 버스비 자체도 비싸요. 한번 왕복하는데 거의 한 10만원 될 거예요. 세금이랑 다 포함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달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무슨 다른 큰 도시, 무슨 뭐 캘거리, 뭐 토론토, 밴쿠버 이런 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중소도시만, 중견도시만 돼도 스킵더디시나 우버이츠 같은 게 은근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등록된 업체가 되게 많아가지고 배달시켜 먹기 좀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버이츠나 스킵더디시가 없어요. NB이츠라고, 뉴브런직 이츠라고 따로 있긴 있는데 거기 등록된 업체는 딱 3군데. 그걸 빼고 자체적으로 배달해주는 곳이 피자헛이랑 또 뭐 있지? KFC
이렇게 딱 5개, 도합 5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런 게 활성화됐으면 전 한국에 있었을 때 여기 와서 학교 다니면서 우버이츠 자전거를 배달하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알바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좀 반전이었어. 아무튼 뭐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단수나 정전이 은근히 자주 돼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정전되면 진짜 여러분 진짜 덥거나 추워서 착살납니다. 물론 제가 에어컨은 없어요. 제 형편이 무슨 에어컨이야. 선풍기도 겨우 장만했는데 부모님 덕분에 그것도. 근데 여름에 정전되잖아요. 선풍기 없으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겨울에 정전되잖아요. 히터 못 틀면은 진짜, 제가 이런 걸 대비해서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핫팩을 받았어요. 진짜 그거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추워요. 정말 추워요. 아무튼 그게 단순한 정전이 은근히 자주 온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정말 큰 단점이기도 하죠, 여기선. 그 다음 세금. HST라고 있는데 이게 15%예요. 이 뉴버런즈 육주는.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주 중에 하나야. 이게 어떤 거냐면 자세한 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물건을 사면은 여러분이 일단 10,000원짜리 음식을 샀어요. 그러면 15%가 붙어가서 11,5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식당에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11,500원에 팁 20%까지 해서 그러면 12,000원, 11,500원 하면 총 13,500원이 지출돼요.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정말. 이게 제가 이때까지 우드스탁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살면서 느낀 단점이고요. 좋은 점은 일단 공기가 진짜 좋아요. 또 엄청 조용해. 타 도시, 약간 특히 대도시는 사이렌 소리가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와, 진짜 사이렌 소리가 하루에 한 6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엘버타래, 캘거리나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들은 흔하대요, 그런 게.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어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안이 진짜 좋아요. 다른 타 대도시에 비해서. 그래, 범죄율이 적어가지고 아무래도 치안이 좋기도 하고 큰 사건 없어요. 물론 여기도 약간 실종 사건이나 약간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강도 살해 이런 거는 다른 데보단 덜하죠. 또 그 다음에는 이 커뮤니티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 끈끈한 게 되게 강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촌이라 그런지, 인구가 5천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끈끈한 게, 유대감이 좀 깊은 느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그게 많이 그거에 대한 장점을 좀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영어 실력이 더 늘면은 좀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 그때쯤 되면 이 동네에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촌이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촌이라서 도시 사람들보다 약간 좀 사람들이 친절해요. 물론 좀 더 외부인을 가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더 순하다 해야 되나? 약간 순박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친절하고 좀 순수하시고 다들. 또 뭐라 그러지? 얕진 않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 5번째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장점은 아니지만 미국이랑 국경이 굉장히 가까워요. 특히 메인주라고 아세요, 여러분? 메인주라고, 스티븐 킹, 되게 유명한 미국의 호러소설 작가죠. 이거 쓰신 분인데,
스티븐 킹의 호러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 메인주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나온 그 메인주랑 국경이 맞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미국 여행하기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살게 되면. 그게 5번째이자 지금 떠오르는 마지막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다니는 학교 MBCC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MBCC라고 뉴버런즈 커뮤니티 컬리지예요. 이게 MB주에 뭐 제가 있는 우드스탁도 있고 뭐 몽튼, 프레데릭턴, 세인존, 세인앤드루스, 미라미시라고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 외에도 오르목토 맞나? 아무튼 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우드스탁 캠퍼스에 다니고 있고요. 과는 IT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대충 그냥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그런 건데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캐나다 전국에서 학비가 제일 싸요. 제일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장점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나쁜 점이 뭐냐면은, 나쁜 점까지는 아니죠. 아쉬운 점은 타 컬리지 비해서 약간 좀 과제가 진짜 많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진짜 많긴 많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많은 편이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대요. 그리고 제 룸메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의 다른 친구들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 컬리지를 다녀온 친구도 있어요. 걔네들 물어보면은 이렇게 많은 거 본 적이 없대요, 정말. 그래서 인터넷에서 들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자로서부터 들은 소식 외에도 진짜 여기야 과제가 정말 많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좀 더 큰데, 제가 봤을 때 뭐 과제야 그래 공부시키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빡세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시골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유학생을 이렇게까지 받는 게 약간 좀 다른 큰 대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컬리지에 비해서 오래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좀 이 동네 해외 유학생들 몰린 게 몇 년 전에 AIPP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 시행 이후부터 몰리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체계가 약간 좀 덜 잡혀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좀 일처리 느리고 약간 신경 쓰는 것도 좀 부족한 면도 좀 많고요. 이게 좀 약간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좀 첫 번째보다 더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장단점은 지금 저도 딱 1년 다녔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좀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오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과를 지원한 이유가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캐나다의 취업률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쪽이랑 되게 안 친해요. 흔히들 요즘 학교래. 한국에서 많이 따는 그 뭐라 그러지? 커말이라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조차도 저는 잘 할 줄도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컴퓨터 그냥 게임이나 하고 축구나 보고 이런 건 할 줄 알지, 뭐 VPN 우회 뭐 포맷 정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애초에 컴퓨터랑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알아보니까 이쪽이 유망하다 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너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취업률만 고려하시지 말고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걸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AIPP,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졌고 AIP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 주에 오실 거면은
굳이 그걸 빼고더라도 다른 그냥 풀타임자만 제대로 잡은 거, NOC 물론 리스트 확인해야겠지만, 필수 직업군 리스트는 확인하셨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풀타임자만 잡으면은 그냥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취업률 고려하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 사람들 다 여기 졸업하고 나서 다른 직업들 많이 선택하세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너무 취업률 고려하시지 말고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잘할 수 있는, 본인한테 익숙하진 않더라도 너무 본인과 동떨어지지 않는 이런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너무 후회가 돼요. 와서 보니까 진짜 따라잡지 못하겠어요. 제가 필리핀으로 그 영어 공부를 하러 6개월 동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도 일상 대화는 물론 가능하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런 학문적인 언어는 너무 전문적인 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캐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놓치는 것도 많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러지? 그냥 거기에 더불어서 용어 자체도 한국어로 들어도 약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듣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저 뭔 소리야, 저 뭔 소리야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정말. 근데 만약 제가 약간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심지어 전문적이더라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과를 갔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힘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 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거 학교 신청했는데 떨어질까 말까 이게 결과가 안 나와서 엄청 조마조마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면증이 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 심했거든요. 하루에 막 30분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 달려가가지고 막 구역질 엄청 하고 막 이랬었는데 붙고 나서는 여기서 나아질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걸 따라잡으려니까 여기서 똑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엄청 막 여기서 막 싼 음식들이 심지어 되게 고열량이에요. 막 도넛 같은 거 막 대량으로 막 벌크 사이즈로 팔고 이런 것들 싸가지고 이런 걸 많이 쳐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을 찐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제가 무조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에요. 그냥 너무 취업률만 고려하시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고려하시고 그 다음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저는 여기 촌동네가 좀 쌀 거라 생각해서 왔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웬만하면 큰 도시에 가세요. 이거보다는 뭐 대도시 무슨 토론토, 밴쿠버 말씀드린 게 아니라 AIP를 노리고 뭐 MBG 오시더라도 최소 몽튼 혹은 세인존 이런, 아니면 프레데릭턴 이런 최소 인구 5만 이상 사는 그런 동네에 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돈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사실 무엇보다 일 구하기 편하고요. 파트타임 잡이나 뭐 나중에 방학 때 풀타임 잡 잡기도 편하니까 그게 나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진짜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고려를 꼭 한번 잘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이 두 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앞에 밑밥 깔았던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오늘 캐나다 맥주 겸 제가 느낀 캐나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유용한 정보가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혹시라도 이쪽으로 유학을 오시려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조금이라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안 그런 분들이 보시더라도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느낀 거로는 나쁘지 않아요. 캐나다 괜찮아요. 더 맛있네. 좀 나온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뭐 괜찮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등산에 진짜 미친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막 3시간씩 등산 기본으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막 시끌시끌한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딱 좋을 만한 곳이 캐나다인 것 같아요. 또 더위 많이 타는 사람, 생각보다 더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덥지만 한국보단 낫다. 그리고 뭐 다른 이민 많이 가는 나라가 또 어딨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3군데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보다는 덜 덥다. 그리고 좀 편안하고 약간 좀 남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살기에는 캐나다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단점도 그만큼 많긴 하지만 너무 장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점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여름도 끝나가는데 뭐 들어보니까 한국도 많이 선선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위 조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